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아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죠. 함께 하는, 또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 또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까지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등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도움의 손길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북한 사역에 특별히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충성 선교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북민 선교사 김충성 목사입니다. CGN TV는 여러분들과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가 그냥. 그리고 함께 사역을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지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15년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정말 CGN TV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네. 눈이 매력적이세요. 오늘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앉아있는 방향이 새롭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특집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은아 씨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안정감 있고 좋고요. 네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게 다 앉으니까 공평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특히 눈높이가 다 맞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금방 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선교사님들도 뭐 나이는 다 다르지만 그냥 친구려니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맞는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도 편안하고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북께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도 나눠주실 테고 또 선교 사역 이야기도 나눠주실 텐데 뭐 이 일을 또 해오시는 분들이시니까 더 반갑지 않으실까요? 김성원 목사님? 예, 그렇죠. 이렇게 동역자로 또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필드지만은 이렇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제가 김충성 선교사님을 안 지 이제는 한 10년 된 것 아, 같아요. 12년 됐어요. 네. 한국에 금방 들어오자마자 그때 저희가 만났었고 지금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응원하고 또 저희도 힘을 받고 그럽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또 고지은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게 되셨을까요? 우리 고지은 집사님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중국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래서 국동방송에 오셔서 제 라디오 게스트로 또 출연을 하시게 되셨고 저희가 이번에 그 배추 김장을 하면서 배추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까지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그 활동하신 내용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고지은 집사님의 큰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잘 지켜볼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할 일이 저는 없습니다. 김충성 선교사님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예,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그죠? 예, 친숙한 이름인데 군부대 근처는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자꾸 고개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내 이름을 불러주고 충성 그러고. 근데 참 충성이라는 이름은 북한에 참 많습니다. 김일성이한테 충성하고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한테 충성하라고 충성이 효성 이름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김충성이라는 이름을 그 한국에 와서 개명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북한에서 김일성이한테 충성했으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충성을 해라.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개명을 했는데 늘 군부대 지나갈 때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북한 선교에만 충성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뮤지컬도 하시고, 네. 연극 무대에서 서시고, 네. 아까 말씀하시길 방송 DJ도 하시고, 가수로도. 그러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기 뵈면은. 뮤지컬 여독 스토리에도 출연을 했었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연극도 하고 또 지금은 극동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멋있다. 보면 아주 조리 있게 말씀도 잘하시고 음색도 참 좋으시고 예. 뭐 한국에서 그냥 팔방미인이라고 그냥 많이 부르는데요. 예. 북한에 계실 때는 예술단 활동 같은 거 하셨어요? 예, 북한에 있을 때 지금은 최룡해가 노동당 비서가 됐는데 제가 있을 때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1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룡해가 김정일이한테 김일성이 서거하고 나서 아첨을 했어요. 우리 청년동맹이 장군님 위해서 충성하겠으니까 청년협주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청년협주단이라는 예술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우리 협주단이 생겼는데 6개월 만에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협주단에도 제가 배우로 있었고 그리고 철도송에도 있었고 조선인민군 324 연합구분대 예술선전대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계속하지 못하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은 제가 평양에 거주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북한은 평양에 거주하려고 하면 신분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에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일을 했더라고요. 북한 말로 하면 그게 치안대라고 하는데 한 15일 정도를 창고 경비를 서주셨더라고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예, 그게 동네 사람들 수소문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소류상으로 해가지고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평양에 거주하려고 하니까 치안대에는 그 평양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치안대 가족. 예, 치안대 가족인 거예요. 이거는 입당도 할 수 없고 거주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겠다는 고집이 너무 세고 평양에서 거주하겠다는 게 심하니까 야. 범대가리가 못 되면은 고양이 대가리 되면 안 되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안 하고 집에 내려와서 음악을 해도 되지 않냐.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포기를 하고 결국은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에서 예술단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본인한테는 그게 아주 큰 꿈이었을 텐데 또 좌절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그럼 그때 고향에서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이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91년도부터 함흥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91년도에 북한하고 연계가 있던 동구라파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근데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북한의 함흥인데 함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다 뜯어다 파는 겁니다. 전화선을 다 잘라서 팔고 금붙이라고 생긴 건 다 어쨌든 금속이라 생긴 건 다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그렇죠. 근데 한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게 김정일이가 라진 선봉시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라진까지 가는 2회선 구리로 된 구리가 이 전달력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구리로 된 전기선을 했는데 청진 쪽에서 200m가 잘라진 거예요. 김정일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빼앗고 이렇게 딱 해보게 되면 그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 봤더니 청진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200m를 잘라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금속 다루는 놈들은 총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속을 또 가지고 국경 지역에 팔러갔습니다. 제가 직접 자르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갔는데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해산시 모 분주소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고요. 북한이 내가 이런 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직결 재판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황당했었는데 창문을 딱 열고 봤더니 창문이 안으로 열리는 창문이었습니다. 창턱에 열쇠고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쇠고리 가지고 12시간을 쇠살창을 뜯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벽 2시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압록강 옆으로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아무도 초라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그렇게 속상하게 했냐 해서 제가 장사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도망쳤다는 얘기를 못하고 속상합니다 했더니 그럼 저기 가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중국인 겁니다. 압록강변에서 저기 하면 중국인데 네.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중국을 바라만 보기만 했지 거기로 넘어갈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좀 길게 잡으면 중국 가서 한 1년만 숨어 있다가 오자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 건너가서 사실은 중국 건너갔을 때 그 우리 탈북한 자매들 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빠 변경에 서면 잡히니까 국경으로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라. 안쪽으로 들어가라. 네. 깊숙이 네. 들어가라고 했는데 제가 간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사실은 차비 30원 얻으려고 갔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국에서 또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 과정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북한의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탈북민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북한도 갔다 오게 되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처음부터 교회에 딱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선교사님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그냥 감동으로 지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고지은 집사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실까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어요? 저는 정말 그 고난의 행군식에 그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오면서 남한 사회를 이제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남한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사회고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고요. 어머나 남한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런 세상에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생각. 그때부터 저에게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도 김충성 선교사님보다는 이제 북한 사회 밖의 소식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각을 바꾸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국 생활 꽤 길으셨죠? 몇 년 계셨죠? 15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중국에서.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김충성 선교사님이 하시는 라디오도 들으신 거고 또 네, CGN 그렇죠. 텔레비전도 보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에서 다 보시고 오셨대요. CGN TV를. 저는 CGN TV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친구가 한 4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네 그 형님이 되는 집에 그 이렇게 CGN TV를 안장을 했더라고요. 위성으로 해가지고 듣거든요. 안장이라면 잘 예.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설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통일북 소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재방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하영조 목사님 설교 뭐 이런 설교들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그 CGN TV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듭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방언도 받았어요. 진짜 CGN TV를 통해서요. 정말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온몸에 땀이 쫙 흐르면서 막 옆집이 들릴 정도로 막 방언이 터지는데 야, 이 옆집이 밤에 들으면 안 되는데 하고요. 막 억지로 절제를 하면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막 그 다음날 하루까지도 막 기분이 그렇게 충만하고 기쁠 수가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듣는데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마 CGN TV 저희 또 보고 계시는 여러 상황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도 위성을 설치하면 이렇게 보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직접 보시고 은혜 받으신 분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게요. 실감이 나고 더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아니 정말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들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CGN TV가 그 매개체가 돼서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오늘 더더욱 들었어요. 예. 그 김충성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고지은 네. 집사님이 CGN TV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 녹화분이 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 계신 분 중에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시기 전에 중국에서부터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에서부터
보통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나요?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교육을 또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들을 돕는 일, 그리고 저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왔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지하교회를 못 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또 역사를 하셔서 실제 또 북한에 가서 지하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일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자 구출 사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출이라기보다는 네. 뭐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구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시는 분들을 그 여기 현지에 있는 또 교회나 아니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게 참 위험한 사역인데 네. 혹시 사역 중에 위험한 일은 없으셨나요? 어찌 없겠습니까? 그저 2번을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도 한 번 잡히고 또 한 번은 중국 안전국에 잡혔는데, 안전국에는 제가 북한에 갔다 왔는데 밀고에서 잡혔어요. 그 같이 기도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밀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안전국 가게 되면은 FBI나 갔고 국정원이나 갔거든요. 중국. 그래서 몰래 그냥 와서 보자기 씌워가지고 잡아가가지고 15일을 잡혀졌습니다. 제가.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됐었죠. 정말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은사를 통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중에 또 땅을 일구셔서 아주 큰 수확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봐요. 예, 저희가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농사는 지으려고 언제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CGN TV에서도 한 번을 또 취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탈북자니까 계속 한국에서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야, 너도 이제 10년 살았는데 그 베푸는 걸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베풀어야 됩니까? 김장을 해가지고 배추 김장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려운 친구들도 나눠주고 또 탈북민들도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배추 농사하고 무 농사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아주 뭐 말씀만 들어도 따뜻한 소식인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천 1,500평입니다. 또 꽤 많은 분들이 일하고 오셨나 봐요. 예,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탈북민이세요? 아닙니다. 탈북민들도 있고 또 한국 분들도 있고, 예, 탈북민 기도 모임 멤버들도 오고 또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도 오고, 그리고 또 한국의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은 아마도 축제의 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나와주시고 함께 지금부터 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다들 장갑 하나씩 끼고 나오셨어요. 애들이 더 많이 같아요, 어르신. 오늘은 우리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친구들인데 이렇게 오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와줘서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게요. 서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김장이 우리 마음 하나로 버무려져서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으로 충만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탈북 형제들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받고만 사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안한 일이니까 올겨울에는 우리 손으로 김장을 해서 탈북민들한테 나누어 주자. 그게 발단이 돼서 저희가 농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행복하네요. 행복해요. 많으면 그냥 놔두시래. 저분들은 사실 그냥 배추밭이니까 체험 정도 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다들 이렇게 만족해 하시면서 가셨는데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겠다 아마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줌마, 고구마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해요. 아이고, 고구마를 또 이렇게 가져왔네. 남한 분들도 함께 하시고 하니까 같이 어우러진다는 게 또 너무 또 이게 좋잖아요. 정말로요. 이분들이 그날 밤까지 다 끝냈어요. 몸살 나셨겠다 진짜. 허리가 안 펴지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얘들아, 자 이것도 넣고 먹고 이렇게 넣고 비벼서 먹는 거야, 알았지? 이래 해가지고 먹으면 돼. 저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고향 맛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한 분들 아까 그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비법을 알려달래요. 그건 비밀입니다 했어요. 아우 이런 날이었는데. 금방 저렇게. 어머. 아직 다 작업이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눈 온 거죠? 그 다듬는 거 수도 마시고 눈이 와가지고 일단 다 같이 날라서 좀 예. 배추를 캐려고 하니까 비가 온다는 하늘에서 막 눈이 쏟아지고 하니까 눈이 내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근데 그걸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예. 천일영. 몇 포 된 거예요, 소금만 해도. 50% 들어갔어요. 소금 50%대요. 어마어마하네요. 사랑의 밥차라는 그 연예인 봉사단이 있어요. 저희도 12년째 지금 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 남한의 연예인들과 우리 북한에서 온 연예인들 같이 또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이고 함께 동참하자 해서 여기까지 나왔죠. 해서 지금 여기 배추밭에 예배를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밭갈이 할 때부터 풀을 벨 때부터 탈북민들이 다 처음부터 탈북을 드렸습니다. 배추를 뽑을 때 이거
거둘만하게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속을 채워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배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삶의 각자 지금 가장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숨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순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국이 깨어나고 민족이 깨어나고 이 세계가 깨어나는 위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배추하면서 좀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엄청 좋았어요. 잠깐만, 좋았다고 하는 분 손. 그래도 다 드셨네. 아니, 저는 우리 송 목사님 아까 칼을 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배추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내가 받았던, 이 땅에 와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또 섬김으로 해서 남에게 전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마음이 기뻤고, 또 일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우리 이소명 선교사님 오늘 일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내복까지 다 젖으셨어요 지금. 북한에 왔는지 지금 내가 한국에 있는지 잘 공감 못하겠어요. 하시던 일이라서. 북한에서 배추 캐던 생각이 나갖고 네. 딱 지금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얼마 만에 하신 거죠? 7년 만이죠. 7년 만에. 네. 기도로 해가지고 정말 여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작물들조차도 정말 멋지게 되는, 나눠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날 절인 배추에 이제 속을 넣어줘야죠. 아우, 잘 절여졌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했던 그 배추를 이제 다 씻을 거예요. 씻어가지고 이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는 작업을 해야죠. 네. 어제 눈비 와는 중에서도 배추를 캤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절이고 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요, 기분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신기하기도 했었고, 왜 억양들도 다르고, 또 이렇게 보면 좀 생김새가 좀 다른 거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한 점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일도 잘하고 아주 성격도 좋으시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제 사실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탈북자분들께서 밭에서 직접 다 뽑으셨어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좋고, 그게 한민족이고 그게 그냥 같은 나라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도. 아유, 일이 되네요. 오, 뿌듯해라. 돼가요. 네. 엄청나. 규모가. 와, 진짜. 탈북민들이 정착을 잘해서 한국 사회에 베풀면서 어엿한 이론으로 그리고 특별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아니 뭐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고 김장을 하셨다길래 그냥 뭐 어느 만큼이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 그 다음 날 김치 이거 나눠줄 때 네.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잖아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아, 이 땅은 사실은 저희가 그 연예인 봉사단에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라고 제가 거기 멤버로 되어 있어서 가수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연예인 봉사단에서 땅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거기 멤버니까 그 너희가 그럼 농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럼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북한 생각도 하면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살면서 자꾸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회사 나가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땅은 사람을 배신 안 하니까 우리 일한 것만큼 주니까 같이 농사 짓자 해가지고 그래서 탈북민들끼리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됐습니다. 멋지다. 간혹 보면 이게 누구를 돕는다 그래서 뭐 상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빌려주면서 여기서 장사 좀 해봐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농사하는 게 틀리잖아요. 예. 땅을 아무리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도 농사 져본 적이 없으면 그렇죠.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원래 경험이 좀 있으세요? 북한 분들 하면은 다 우리 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고지원 집사님 해가지고 9살 때부터 농촌동원을 다녀가지고 웬만한 농사일에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농사하면 막 지겨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농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이 이 한국에 와서 다 시골에 안 가려고 합니다. 농사, 농촌 이런 데 하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서 거의 이 농사라든가 이런 쪽에 해본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이 아마 제일 처음이 아닐까. 네, 제가 농사를 하면서 북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냥 처음부터 다 전투들이거든요. 씨 뿌리기, 모내기 전투, 강냉이 영양단지 심기 전투, 풀베기 전투, 김매기 전투, 흙가리 전투, 가을거리 전투 다 전투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농부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경험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계속 전투 속에서 그냥 살아 여기까지 남아온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투에 이제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알차게 져가지고 CGN TV를 통해서 통일버스를 통해서 연계된 우리 그 탈북민 교회들의 좀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또 한 번 하시겠다고요? 그때는 우리 다 함께 모시고. 아유. 저희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전 맛은 볼 수 있어요. 정상군. 저기 고집사님 근데 고집사님처럼 뜻을 같이 해서 많이들 오신다면서요. 농사를 짓는 것부터. 네, 저는 충성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추밭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어머나 목사님 또 이건 또 무슨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목사님이 또 여기서 하시나 그런데 후에는 그걸 이제 우리 MK 디아스포라라는 또 이제 북한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이 먼저 온 탈북자들이 우리가 다 함께 저 땅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또 무속궁 뭐 이것도 해서 또 해드리고 또 정말 잘해서 충성 목사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한 200명 정도 걸쳐간 것 같습니다. 농사 처음에 그 밭
갈 때부터 제가 밭에 갔는데 그 풀이 키가 제 키만한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농사 지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 진짜. 엄두가 안 났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차를 가지고 제 차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여기 땅 갈아엎어가지고 좀 농사 좀 짓겠는데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더니 그 지역 분들 다 오셔서 또 농기계 협조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와서 정말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 주 5일 근무하고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농사 짓고 진짜 우통 다 까고 그냥 북한식으로 진짜 농사를 다 지은 거죠, 이게. 그래서 추석날 되니까 통일전망대 또 임진각에 왔던 탈북민들이 밭이니까 또 다 들리시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옆에 오게 되면은 북한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는 최전초선에 우리 기도하는 기도초소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음으로 진짜 우리 탈북민 기도 모임 팀도 왔고 또 한국 많은 또 교회들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뭐 김장이 끝났으니까 이게 전달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맛있는 김장 김치를 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우리 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저희 탈북민들이 아니고 한국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에서 북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우들 친구들 있습니다. 한국 장애우 친구들, 그 친구들, 그리고 또 탈북민 우리 그 독거노인 분들하고 또 탈북민 그 교회도 나눠주고 이렇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추를 심고 또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궈서 여러분을 도와준다 하는 일이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 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이거는 탈북민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노동이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동분서주하시는 선교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그게 그 통일의 현장이다. 그 우리 탈북민들도 가고 우리 남한 분들도 가서 또 부대 끼면서 땀도 흘리고 또 열매를 맺는 통일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 탈북민이라든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아직 인식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충성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유익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비춰지면 많은 분들이 또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오늘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 땅에서 난 배추에 북한의 땀방울이 떨어지고 거기에 신앙이 양념이 되어서 그걸로 우리는 김장을 담은 게 아니라 통일을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보는 내내 너무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이제 남한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서로 그 사역의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김충성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 또 구집사님의 이 함께 해주시는 이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힘도 내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한 번 더 통일을 담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연예인 봉사팀 사랑의 밥차 저분들 아는데 윤영현 씨하고 노유정 씨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딱 보기엔 일 잘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을 섭외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연예인 봉사팀에 있는데 길 미니스트리라고 또 있거든요. 그 이지 씨랑 거기 소속인데 저희는 훨씬 일 잘해요. 그러니까 다음엔 저희를 꼭 불러주시기를. 지금 혜영 씨 얘기하시는 건가? 아무 의논 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주부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밥도 그렇지만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김치를 먹는 그 감사함이 전달됐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쳐드릴까요? 먹고 싶어요.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만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최북단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양에 무너진 재단을 쌓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